오늘 만나는 친구도 저한테는 굉장히 인연이 특이한 친구입니다. 언젠간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죽는다. 그 친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멘트인 것 같아 갖고 약간 뭉클했습니다. 휘팜, 농부 괜찮아? 지금 농부 맞아? 아니 한평생 도시인으로 살아놓고 지금 이거 기만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안녕하십니까, 휘팜입니다. 피스. 오늘은 세상에 가치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제 왼쪽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고급 아파트들과 빌라들이 있는 이 성수동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친구도 저한테는 굉장히 인연이 특이한 친구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 친구 중에 정말 대표적인 친구입니다. 언젠간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죽는다. 그 친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멘트인 것 같아 갖고 약간 뭉클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인연과 특별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이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이 친구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 왔는데, 여기 무빙워터라고 이 친구의 유튜브 이름을 이렇게 글자로 적어놨습니다. 역시 특이한 친구입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구독자 1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 10만 명 돌파했을 때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동수야. 안녕하세요. 카드회사 대리 밥벌이 10년차 이동수입니다. 언젠간 잘리고 회사도 망하고 다 죽을 건데 이거를 1년 내내 모니터에서 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내 삶이 더 소중해졌고 그것이 저를 조금 행복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 잘 못하던데. 형이 내가 이때까지 형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봤으나 유튜브 이렇게 뭐 매력적. 저 보자. 힙합에다가 파밍을 이제 그렇지. 그 페라리 타는 농부청년. 혀가 길다. 청년 컨설팅 해주는 농부. 거야. 오케이. 힙합도 감성을 넣고 싶어. 페라리도 넣고 페라리 타는 청년 농부가 신선하지 않을까 하니까 신선하긴 하나 혀가 길다. 안녕하십니까, 휘팜입니다. 이 그래, 친구는 바로 힙합 올드예요. 힙합, 농부 괜찮아? 지금 농부 맞아? 아니 한평생 도시인으로 살아놓고 지금 이거 기만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친구가 좀 약간 저랑 되게 특이한 인연이 많은 친구입니다. 야, 너 그 방송에 나가서 뭐야? 뭐 회사 잘리고 뭐 회사 뭐 망하고 뭐 있잖아. 언젠가 잘리고 회사 망하고 우리 중에 여기 있잖아, 붙여놨잖아. 그래, 아직도 이 방송을 울겨먹으면서 지가 연예인인 줄 아는 언젠간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죽는다. 이 친구 사무실에 이렇게 놀러 왔어요. 위에 보면 이 친구를 아시는 분들은 좀 많이 얘기를 들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자기에 대한 꿈과 희망, 행복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을 잘하는 법이라던가 뭐 이런 팁들을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설명을 해주는 친구예요. 이거 찍고 싶다. 나 쪽팔려. 얼굴 없는 유튜버 힙합. 이 친구랑 맨날 이렇게 도서관에 있으면서 끝까지 남아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벌써 우리가 나이가 이제 너를 인터뷰하는 순간 내 나이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한 20년 됐지? 그렇지. 그리고 됐지. 이 친구의 인생에서 아까 전에도 개인적으로 좀 얘기했는데, 가장 좀 중요했던 터닝 포인트에서는 항상 뭐 자주 얼굴을 보는 그런 사이는 아닌데, 그래도 결혼할 때, 대학 갈 때, 참 고마웠지. 대학에 받고, 들어갔을 때, 취업해서 받고, 취업할 때, 결혼할 때 받고, 받고, 그다음에 취업한 후에 받고, 지금 받고. 퇴사할 때 받고. 맞아, 맞네. 이 친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좀 변화해 갈 때 항상 이렇게 가끔씩 만나서 서로 까는 이런 사이입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유명한 자칭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간만에 얼굴 보면서 또 행복한 거나 아니면 이 친구가 이렇게 사람들이 성장하는 거나 또 젊은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너랑 그냥 편하게 DJ 출신이랑 말 잘하네. 아유, 그럼. 그리고 DJ는 이거 안 털고 이거 난 멘트 엄청 이게 장난 아니지. 멘트 털면서 오늘 저 4번 테이블에 그래도 누우셨으면 오늘은 이거 이제 조금 뭔가 경건한 마음으로 너의 컨셉에 맞춰서 내가 나를 정의한 게 있어. 음. 나는 내가
해온 삶과 살아갈 삶의 딱 중간에 있는 것 같다. 음. 왜냐면 우리가 너 직업이 뭐야? 뭐 사장이야? 그러면 이제까지 해온 거에 합이잖아. 그치. 그걸로만은 설명이 안 돼. 음. 왜냐면 내가 앞으로 하고 싶고 어떤 삶을 살지가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그 딱 중간쯤인데, 그래서 뭐 나는 앞으로도 하고 싶은 게 계속 많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 이쪽 편에 있는 게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이쪽이 이제 한 거. 그래서 이거를 좀 계속 쌓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해놓은 거지. 봄에는 이제까지 해왔던 게 집, 차, 결혼, TV 뭐 이런 어떤 현실적인 약간 굿즈 이런 TV 출연하고 것처럼 싶었지. 현실적이고 이제까지 이 친구가 이제 이뤄왔었던 거라면 오른쪽에 보면 영화, 모델. 이 친구가 키가 굉장히 큰데 얼굴이 못생겨서 그렇지 모델은 괜찮아요. 100억을 벌면 난 뭘 하고, 난 이제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은 없거든. 어떻게 뭘 흔적을 남기지? 유치원, 정말 멋진 유치원 하나 만들어서 기부하고 가고 싶다는 게 저 아이들이 독립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독립을 보고 싶은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아이를 가졌을 때 난 이제 여한이 없다 였었거든. 근데 아이를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키워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고 싶은 게 너무 큰 거야. 그때까지 내가 건강하고 싶은 거지. 너네 집 갔는데 내가 앉을 자리가 없는데 자전거가 벽에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놈의 새끼는 이거 맨날 양재천에서 운동한다고 그랬는데 막 그랬었던 이 친구의 약간 흑역사, 옛날 어렸을 때 요런 것들도 많이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이 그때 내 집에 나 그때 입식 생활했거든. 신발 신고 입식 생활. 형이 너 내가 사는 거랑 다르구나 하면서 형이 사는 걸 보여줬는데, 약간 되게 깔끔한 약간 오피스텔에 앱솔루트 보드카를 모은다면서 앱솔루트 보드카 막 20병씩 색깔별로 모아놓고 지금도 있어? 마시지도 않는 술을. 내 첫 해외는 이라크. 이 친구는 자이툰 부대에서 해외 파병도 했었고, 너 맞아, 파병 갔다가 그 군복 입고도 한번 만난 적 있었어. 진짜 자주 만나진 않았는데 그 한 번씩 만날 때 뭔가 엄청난 그 변화가 있었던. 맞네. 그때 맞아. 네가 그때 이라크 갔다 와서 이제 한번 그 군복 입고 만났고. 맞아. 그 시기도 한번 봤었고. 그러네. 그게 첫 해외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그래서 일본 이 친구가 이제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친구,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친구랑 갔다 와서, 형 되게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우리 셋이서 떡볶이 가게를 일본에서 차리자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을 갔다 와서 이 친구가 미국을 가고 싶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 그래서 토플을 봐라. 그래서 이 친구가, 너가 토플 공부 혼자 했었지? 혼자 했지. 근데 이때 네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네가 그때 경제적으로 빈곤했던 때였어. 아예 돈이 없었지. 그래서 네가 그 CBT, 지금은 IBT지, 그 토플 시험 공부할 때 그때 토플비를 내가 내줬다고. 그거 형이었어? 그 내가 내줬다고. 내준 게 아니고, 정확하게 정정합니다. 우리 집은 카드를 쓰는 사람도 없고 이건 카드 결제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신용카드가 없고 내가 카드를 빌릴 데가 아무도 없으니까 주변에 내가 누군가한테 카드를 너 걸로 긁자. 내가 돈을 줄게. 그게 형 카드였어. 근데 내가 돈을 받은 기억이 없지. 돈 줬어. 100%. 잘 생각해봐. 아니야, 줬어. 네가 그냥 줄 놈이 아니야. 형도 내줄 놈은 아니었어. 그치. 너무 합리적인데? 나는 삼성에 가서 정말 유능한 대리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잖아. 없지.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보면 어쩌다가 어떻게 흘러가다가 또 그 자기가 커가면서 이 주위에 있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물려가기도 하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서 성장을 해온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다 보면 너같이 이때까지 이뤄놓은 거를 약간은 내려놓고 이때까지 네가 생각했었던 거를 다시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좀 근데 어떤 생각으로 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야? 그게 이제 기본 베이스는 이제 어쨌든 증거를 놓느냐 안 놓느냐의 싸움이잖아. 제일 어렵지. 뭔가를 하려면. 근데 그걸 증거를 놓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선택인데, 나는 선택을 확실히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가건 학교를 자퇴를 하건, 뭐 내가 20살 때부터 혼자 나가 살았다고 했잖아. 계속 의사결정을 내가 함에 있어서 아무도 나에게 간섭하지 않았어. 내가 중학교 때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12시간씩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사람이 없었어, 나는. 그러니까 내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주 작은 거지만, 사소한 거지만 그게 점점 쌓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네? 인거. 예를 들면 이런 되게 유치하지만, 금융회사에서 머리를 그렇게 길어도 돼? 내가 기를 땐 그렇게 기른 사람은 우리나라엔 거의 카드사 금융회사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없는데 복무 규정에도 그런 게 없는데 왜 안 하지? 그래 해? 괜찮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고정관념에 묻혀 있잖아. 그리고 금융권에 다니면 넥타이를 매고 맞아, 옷을 맞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해야 된다는 이 주변 환경에 대한 이렇게 압력들이 좀 있잖아. 근데 그거를 깰 때 뭔가 무섭거나 나는 뒤처지거나 아니면 나는 아웃사이더, 원래 아웃사이더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 사회생활에 대해서 좀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좀 없었어?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 당연히 나 그런 이런 내 모습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 네가 이렇게 했는데 공식적으로 하지 마. 그러면 이제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 전까지의 시그널은 나한테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라서. 선천적인 성격인 것 같아? 아니면 후천적으로 네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아? 그거 좋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선천적임이 당연히 있겠지. 근데 너무 내성적이었다 보니까, 내성적인 사람들은 말을 잘 안 하잖아. 말을 안 한다는 얘기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내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쌓아놓은 것 같아. 일만 깔끔하게 더 잘하고 신뢰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얼굴이 깔끔하지 않은데? 그래서 일을 깔끔하게 했지. 그리고 내 카운터파트를 만족시키면 되는 거잖아. 내 카운터파트를 만족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그걸 내가 다 만족시킬 수 있나?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만족시키면 되지 않나? 그래서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사실 그렇게 막 크게 막 신경 안 썼던 것 같아. 약간 내 스스로 멋진데?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 회사를 다니면서 약간 굴레에 들어간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 왜냐면 네 성향 자체가 워낙 자유로운 애라서. 당연히 들지. 그 다니면서 느낌이 좀 어땠어? 초반에는 너무 좋았어. 살아온 환경이 있잖아. 살면서 학교 다니고 취업 준비 때까지 100이 힘들었는데 회사에 들어와 보니 20, 30밖에 안 힘들어. 돈도 줘. 내 평생 이렇게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 너무 좋았지. 그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난 느꼈어. 내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편한 시간이다. 즐겼지. 꿀을 빨았지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가족을 챙기는 그 맛이 또 있잖아. 그 맛이 있었고 아내가 해외를 갔고 그리고 나는 그때 또 맞춰서 휴직을 했고, 그러니까 그 텀이 계속 변화가 계속 있었던 거야. 결혼했고 아내가 해외 가고 나도 휴직을 하고 돌아왔더니 아이가 생겨서 또 휴직을 하고,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시점, 그 꼭지점들이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오래 더 다닐 수 있었고, 그 와중에 그래도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었고, 지금 난 되게 탄탄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하거든. 5년 동안 이렇게 준비했었으니까.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 제일 많이 듣는 질문,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건 일단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있으면 그냥 이제 끝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냥 3대장 아무리 해도 손해 안 나는 거 3가지, 외국어, 독서, 운동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해라. 그러니까 아까 형하고 얘기했지만 이미 나는 어렸을 때 어렴풋이 나 이렇게 살겠네가 있잖아. 그걸 이미 훨씬 더 넘어섰어. 내가 가진 게 많진 않지만 나는 이제부터 유튜버 내일 망해?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 기대했던 내 모습보다는 잘 사는 모습이 유지될 것 같거든. 좋은 아내도 만났고 예쁜 아이들도 있고 새로운 거,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찾아서 하는 거에 비중이 엄청 높은 거야. 그러니까 형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나 처음에 스파크 경차 사가지고 그거 타고 다녔는데 맞아, 그때 그것도 나는 약간 내 스스로 너무 멋있는 거야. 되게 웃긴 자뻑인데, 왜냐면 주변에 내 동기들이나 보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나는 왜 내가 더 멋있어 보이지? 그 이유는 내 차가 멋있다기보다 나는 내 스스로 이제 어떻게 내 돈을 매니지해서 집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해놓고 차를 위해서 내가 요만큼 쓸 수 있고, 그리고 이걸로 내가 어딘지 갈 수 있다. 그거를 온전히 내 힘으로 해왔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컸어. 그러니까 그 만족도가 너무 크니까 뭐 엄청 좋은 차도 이제 그거 타면 너무 좋겠지만 난 이미 그게 90이야. 차가 있으면 난 90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스파크에서 페라리에 가도 9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한텐 그것보다는 다른 쪽에 더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 그 자부심을 높인다는 게 사실 말로 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잖아. 나는 자부심이 높아. 그런데 쓸데없이 높아. 그치. 제가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나는 스파크를 타는데 네 말대로 저게 뭐 페라리를 탄다 이러면 넌 5가 높아진다고 그러지만 보통 사람은 스파크를 타면 50 정도는 채워졌는데 50이 더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가더라고. 그치. 아예 이 기준이 이제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뭐 꼭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처럼 사회생활을 뭐 20년 30년씩 해온 사람들도 지나고 나면 너무 허무한 거야. 내가 이때까지 뭘 하고 살았나? 근데 결국에 보면 내가 가진 건 스파크야. 쟤는 뭐 예를 들어 소나타를 그렇지, 갖고 있는데 보이니까. 이게 보이고 비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 나도 똑같이 열심히 살았는데. 맞아. 이 코어가 난 확실히 단단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아. 그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모두가 다 나를 싫어해도 우선 내가 언제든지 믿고 전화할 수 있는 내 친구들은 있네. 그런 것들이 나는 되게 큰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건강하잖아. 어쨌든 일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 관계. 아내가 이제 엄마 친구들이랑 막 이제 놀면서 점 보러 가자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점을 보러 간다고 하는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너무 삶에 만족하니까 이제 궁금한 게 없다는 거야. 그 말이 난 되게 좋았거든. 나는 그만큼의 노력을 투여를 했는데 아웃풋이 그 정도로 안 나왔을 때 고민들이 생기잖아. 넌 좀 어땠어? 나는 이거야.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잖아. 난 인풋에 집중하는 편이야. 이제 아웃풋은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분야잖아.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열심히 하기로 했고 그만큼을 달성했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왔어가 나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너한테 행복은 어떤 느낌이야? 그냥 바라는 게 원하는 게 없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재밌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좋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좋지 내가 하는 일이 재밌지 끝이야. 건강하지 끝이야. 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부족한 게 야속할 뿐이지 나머지는 뭐 내가 스트레스를 딱히 받지도 않고 내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건 시간밖에 없다. 가장 좋은 게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우리 애들은 뭐 영어 학원이 내고 아예 안 다녀. 그 대신 내가 아이한테 영어를 가르쳐줘. 제 영어 책을 읽어주고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이한테 누구 가르쳐줄 때 제일 많이 배우잖아. 그게 생각이 난 거였어. 우리 애가 나한테 오늘 아침도 했어. 영어를 가르쳐줘. 그럼 내가 애한테 100원씩 줘. 그럼 걔가 그걸 모아서 5일을 모아서 500원짜리 뽑기를 해. 난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교육이고 그거는 앞으로도 줄 수 있는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방을 더 줘야 된다 이런 건 최고의 음식을 무조건 유기농으로 너무 좋지 해주면 그게 필수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자. 내가 죽기 직전이야. 이때로 한번 돌아가고 싶다가 지금이야. 이게 작년 거야. 와 스케줄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버킷리스트 이게 제주도 한 달 살기. 이건 영상이고 노란색은 여행 간 거고 얘는 이 색깔은 강연한 거고 이거는 이제 이거 다른 손가락 사람... 바꿔주고 이렇게 두 번째로 그런 거야. 근데 이거를 딱 해놓고 올해는 어땠지? 이 이얼리 트래킹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나는. 그래서 나한테 필요하고 내가 좋으면 또 나 같은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이 무빙 워터 이렇게 해서 본인이 되게 고마운 곳이지. 좋았던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이렇게 그 물건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랑 좀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 꿈이 뭐야 그러면? 꿈 저거 오른쪽에 계속 하고 싶은 거잖아. 저거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저기 있는 걸 계속 하나씩 해나갈 건데 그것만큼 저기 하고 싶은 게 계속 생겼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한테 네 꿈은 뭐야? 라고 안 물어보기. 그래서 아빠는 지금 이거 하고 싶어서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럼 걔가 날 보고 호플리 배우지 않을까? 그게 이제 약간 하나를 심어줄 수 있다면 그렇게 심어주려고. 좋은 얘기네. 네가 이제 강연 요즘에 많이 다니니까 강연 마지막에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해? 시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조직 생활을 많이 하잖아. 커다란 조직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태엽이네.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내가 성과를 내도 조직의 성과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너가 선택한 회사다. 너가 나갈 수 있는 회사다. 너의 선택한 네 안에 회사가 조그마한 회사가 그냥 들어가 있을 뿐이다. 필요 없으면 회사 시계 바꾸면 된다. 회사가
회사가 시계라면 너는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이지 태엽이 아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인지하면 내가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해야 되지 고민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고민하면 돼.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 친구라서 뭐 고맙지. 이 친구가 구독자가 훨씬 더 많긴 한데 아 그런 건 상관없지. 왜냐면 여기도 우리 농부분들도 엄청 많고 하셔가지고 잘 보여라 너의 밥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듣고 나도 조금은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이 오프 더 레코드로 아까 전에 이 친구랑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간 보내고 갑니다. 네. 그럼 이 친구가 촌스럽다고 얘기하는 히스판의 마지막 엔딩 영상 찍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촌스럽지 않아. 그럼 내가 형한테 사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채널에서 촌스럽지 않지. 컨셉이. 참 이미지 관리 끝까지 하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히스판 피스.